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또 석방돼 여기저기서 목격담이 돌기도 했고요. 그러다 특검 출범 후에는 다시 구속됐다더니 이제는 또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어디까지 온 걸까요? 크랩이 알기 쉽게 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잖아요. 여기에 검찰은 군인 경찰관들에게 비상계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요. 원래 기소 사건이 하나면 형사재판도 하나로 진행되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이 같으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어서 현재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은 두 개의 혐의가 합쳐져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7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인 도피 교사 등 새롭게 출범한 내란 특검이 기소한 혐의로 이달 19일부터 재판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총 2개의 재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진행되고 있던 형사재판과 특검이 새롭게 기소해 열릴 형사재판이 하나로 병합되는지의 여부인데요. 병합이 되면 두 재판 합쳐서 증인만 100명이 넘는 데다 봐야 할 내용도 많아져서 1심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 게 낫잖아요. 병합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판사 마음이에요. 병합 여부가 문제가 되면 사실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병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합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35부 백대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재판해주세요 하고 가져온 죄목에 대해 이미 어떤 재판관이 언제 재판을 시작할지 정해져 있어 현재로서는 병합의 가능성이 낮지만 병합은 판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특검 재판과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 두 개가 따로 이루어진다면 1심 결과 빨리 볼 수 있는 걸까요? 재판 날짜가 2025년 12월 15일까지 이미 날짜가 지정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증인신문이라든가 이 재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증인이 참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더 추가되면 기간이 더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보통 2달간 결심 공판, 판결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걸 고려했을 때 빠르면 내년 2월쯤은 돼야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내년 2월 인사이동 대상자라는 점도 2월 선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2023년 2월 달 인사로 중앙지법에 와가지고 형사 25부 재판장이 됐어요. 보통 2년 정도면은 교체가 되는데 지금 3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는 인사이동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100명이 넘었는데도 1심 선고까지 거의 1년이 걸렸잖아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것만 38명으로 증인 수도, 증거 양도 현저히 적은데 왜 1심 발표, 역대급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주 3, 4회라는 타이트한 일정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기소 후 약 2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한 달에 많게는 5번에서 적게는 3번 공판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재판 속도가 좀 늦다라고 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11개월 만에 주 4회 재판을 하면서 1심 선고가 났어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그거보다 더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재판이 좀 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1심 후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변수까지 갈 길이 먼 윤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